안녕하십니까. 아, 또 오늘 두 번째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에, 두 번째 방송은 제18대 대선 보정과 적폐청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반성님, 안녕하세요. 18대 대선 보정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뭐 쟁점상을 보시면은 중앙선관위의 개표 방송이 완전 조작된 방송을 나갔죠. 조작된 데이터로 나가고 또 조작하고 두 번 조작을 했습니다. 조승우님, 이광호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개표 부정에다가 그다음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다 드러났습니다. 사이버사령부 또 간부도 또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원세훈은 거의 확정이 됐지요. 됐는데 대법원에서 아직 파기환송을 해온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성령님, 김희우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윤정훈 목사의 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 그 다음 NLL 국가의 기밀을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한 것 해서 사실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면 거의가 다 확정된 것입니다. 나머지 남은 것은 재판 하나마나 지금 탄핵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거가 밝혀진 것이 좀 확정된 수준입니다. 총체적 부정선거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확인되기는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저희들 소송인단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확정된 증거가 나오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적폐청산 하면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적폐청산은 실패입니다. 왜 실패냐? 이 대선 보정은 어떤 사건입니까? 권력 해계 사건입니다. 권력 해계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부정의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사건이 나는데 그거를 듣고 간다. 그 적폐청산 리스트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은 많은 적폐청산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 다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대선 부정 박근혜 18대 대선 부정만 적폐청산하면은 자동으로 맹박이와 박근혜는 공범이라면 사형까지 당합니다. 그런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관련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자들, 그 당시 박근혜 밑에서 비서실장하던 김기춘이, 국무총리, 우병우 등등 대선 부정에 개입한 자들은 그야말로 중형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을 적폐청산 대상 1호로 넣어가지고 그거를 한 건을 해결하면 대한민국 부패가 거의 다 해결됩니다. 왜냐? 과거 친일 역사까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속 빼고 마치 국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다 정부에서 다 할 수 있는 적폐를 마치 적폐청산 하는 것처럼 엄청 부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속에도 유폰소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처음부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즉 문재인은 탄핵 구태타 세력이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적폐청산, 대선 부정을 적폐청산함으로써 그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왜냐? 박근혜는 대통령 지위를 가지고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대통령이냐 아니냐 지위를 다투는데 그거를 묻어놓고 탄핵으로 간 것입니다. 그 탄핵은 제가 그 탄핵 초기에 뭐라 했습니까? 소송인단에서. 그것은 불법이고 조작이다. 국민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했습니다. 그때 많은
촛불 시민들이 소송인단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친 사람, 미친 집단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부정선거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선 무효소송으로 박근혜를 가볍게 부정선거로 정리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박근혜, 이명박은 구속되고 그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구속이 되고 정리가 됩니다. 합법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정부가 구성되면 제대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막았던 세력이 탄핵 세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명박 친위 국회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줬으면 탄핵 불가능했습니다. 그 친위가 왜 그랬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선 부정으로 판결 나면은 다 죽습니다. 여야가 다 죽습니다. 문재인 18대 대선 부정을 공명선거를 했습니다. 대통령 자격도 없습니다. 그가. 그런 자가 대통령하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부정 쟁점사항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똑바른 사람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대선 부정으로 적폐청산을 하면 됩니다. 뻔뻔스럽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탄핵권 대타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 눈에는 보입니다. 왜냐?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뻔뻔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이세창님, 고보선님, 임태견님, 안녕하십니까? 조성원님, 수개표하면 공정성 심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수개표는 지금 중앙선관위하고 지금 중앙선관위와 같이 합류하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번 수개표 개정 의견을 넣으면 반대 세력이 불시에 수만 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조작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거 없습니다. 이 방송, 라이브 방송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실상을 알리고 수개표를 해달라고 전 국민들한테 그 취지를 알리고 하면 전 국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수개표 해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반응을 합니다. 수개표 개정 입법합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활용하는 방법이 아까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라이브 방송단을 모집합시다. 전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을 해독하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말로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 말로서 방송을 하면 더 듣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진실을 알려서 세상을 바꿔봅시다. 적폐청산 하라고 라이브 방송으로 하면은 KBS, MBC, SBS, JTBC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라이브 방송단들이 10,000명이라면 10,000명 그 팔로워가 평균 10명 이상이라면 어떻게 돼요? 10만 명, 또 10만 명이 또 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천만 순식간에 알려집니다. 그런 라이브 방송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라이브 방송도 공짜로 할 수 있으니까. 과거 같으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있어야 할 방송을 간단하게 라이브 방송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말씀도 잘하시고 하시니까 라이브 방송단을 우리 소속인단을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서 세상을 한번 바꿨으면 합니다. 조성구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건강은 요즘 좋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조사까지 하니까 건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덕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건성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부가 한번 보세요. 적폐청산을
참말로 국민을 위한다면은 18대 대선 부정을 밝혀내면 됩니다. 그 밝혀내면은 정치 부패와 사법 부패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서 정화화되고 국민들이 다시 깨어나고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야말로 주권자로서의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지금 이 정부입니다. 지금 적폐청산을 하는 꼴을 보세요. 이 정부가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부가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합시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과감하게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국민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경제가 어려운 사람일수록 정치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치를 잘해서 국민 소득이 진짜 골고루 분포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좋게 반드시 야단치고 해야 될 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정치 안 바뀝니다. 국민들을 간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국민들 배제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 부분 보세요. 독거노인들이 수많은 독거노인들이 어렵게 다 죽어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들 어려운 약자들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납게 우리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힘들면 스마트폰 영상이라도 공유를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것도 안 되면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회 장소를 마련해서 나와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대선 부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겁이 나십니까? 겁나는 사람들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반대로 무관심한 사람들 포함해서 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되고 싶습니까? 제가 이런 말도 하기 참 어렵습니다. 다 국민들의 알날이 된다 고우신 그 주권자들이니까. 민상기님 안녕하세요. 예, 조성근님 컴퓨터는 사람이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기계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중앙선관위가 컴퓨터로 운용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대선 부정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선거법상 사용할 수 없는 장비입니다. 그것을 대법원이 사용할 수 있게끔 허위 판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이 그런 행위란 대법관들이 줄줄이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분노하셔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모름지기 바른 재판을 해주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도록 우리는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국민을 무시하고 대법원이 그렇게 법치를 무너뜨려 놨습니다. 이찬용님, 은행에 있는 ATM기가 전자개표기 만든 회사가 같은 회사인데 맞습니다. 같습니다. 은행의 ATM기는 그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는 무엇이 틀리나 하면은 컴퓨터를 같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조작을 해둔 것입니다. 컴퓨터 운용 프로그램을 조작함으로써 전자개표기는 사람이 시킨 대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자개표기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차리님 안녕하세요. 차리님 공유합니다. 예, 같이 공유합시다. 건강은 좋으시지요? 예. 안병관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라이브 방송론을 만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왜 대선 부정을 또 적폐청산에 뺐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경선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18대 대선 부정이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전 국민들한테 알려졌는데 버젓이 탄핵 청구를 넘어서 대통령 선거에서 경선부정을, 민주당 경선부정을 노골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거는 인간 이하입니다. 인간 이하. 박근혜보다 더 칠 나쁜 것이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절대했으면 자기는 조심을 하고 법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선부정을 노골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재명이는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이벤트에 놀아놨습니다. 지금 충남 지사 안희정이도 같은 사람들이죠. 참 꼴 좋습니다. 자기들끼리 미투로 해가지고 권력 투쟁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미투 권력 투쟁하기 전에 대선 부정으로 적폐를 청산했으면은 한순간 다 해결됩니다. 지금 국민들을 밑으로서 대선 부정을 막으려고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보세요. 18대 대선 부정을 뭐라 했어요? 공명선거를 했습니다. 강동원 의원이 박근혜는 가짜다고 2015년 10월 13일 날 대정부 질문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데 사적인 의견이다. 그럼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까? 저는 절대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다. 결과가 좋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 토대가 좋지 않은 거로 모였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 했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제 과거 같은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다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일부 그때 경선에 참여하신 우리 회원들도 특히 여성 회원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한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경선 부정을 보고 이재명 씨한테 투쟁해라 하니까 아름다운 경선이다 합니다. 저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기꾼이다, 속았다, 버려라. 이렇게 하니까 여성분들은 쉽게 빠른 시간에 즉각 해결을 못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여성 특유의 대한민국 여성 특유의 감정적인 모습을 제가 유실히 봤습니다. 합리성보다 감정에 의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 그런 분들도 참 양식이 높은 사람들인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또 한편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만나가 지금도 그러냐 하면 그 상처를 지금도 치료를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 여성분들은 이 정치를 사랑하듯이 보고 있구나. 아, 이거 큰 문제구나.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심하게 깊어지면 여성분들은 그런 일로 해서 우울증까지 걸리는 것을 봤습니다. 아, 제가 그거를 민주당 경선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까지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정치를 한다고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대북관계 그리고 회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바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내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거 막아야 되느냐. 이것은 국민들이 대선 부정을 적폐청산하라고 요구를 하고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단 방송을 통해서 많이 모집합시다. 많으면 많을수록 이 효과가 엄청납니다. 막, KBS, MBC, SBS, 완전 뭡니까? 권력의 하수인 아닙니까? 권력의 하수인이고, 지적이면 새들이니까, 우리 라이브 방송단으로 KBS, SBS, MBC, JTBC를 능가하는 라이브 방송단을 만들어서 가볍게 우리가 한번 투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우리 IT 강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우리는 스마트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이버족이라는데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봅시다. 도전해서, 비용도 들지 않지 않습니까? 라이브 방송하는데 지금 비용이 듭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해서 우리들끼리 공유하고 우리들끼리 좋은 거 나쁜 거 다 공유를 해서 보다 더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해서 살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답답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잘못되었다. 대선 부정을 가지고 적폐청산을 하지 않으면 모든 적폐청산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을 믿게 하려면 문재인은 대선 부정을 가지고 적폐청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부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방송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라이브 방송단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 선거무효 소송인단에서 한번 모임을 갖도록 저희들이 추진할까 합니다. 동의하시면은 저희들이 그런 모임을 해서 만들어서 라이브 방송단을 만들어서 한번 열심히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우리는 이제 즐겁게 이런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